클레어가 물었다. 다른 신생아들은 어때? 소피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가장 이른 순번 1호부터 10호까지? 그 애들은 저기 저 방에 있어. 두 명은 벌써 걷기 시작했는걸? 그 애들 쫓아다니는 게 장난이 아니야. 소피아가 눈을 굴리고는 복도를 따라가다가 모퉁이에서 방향을 바꾸었다. 클레어도 뒤를 쫓았다. 그 다음이 이곳이야. 또다시 대형 창문이 나타났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장난감으로 어지러운 카펫 바닥 위에서 영아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카운터에는 우유병이 있고 벽에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음, 그러니까 10명 단위로 배정되는구나.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5방, 한 방에 10명씩. 다 합치면 정확히 50명이야. 지금은 들어올 신생아도 몇 명 남지 않았어. 당연히 50명이 되면 다음 배속제까지 더 이상 받지 않아. 소피아가 가볍게 손인사를 하자 자원봉사자 소녀가 우유병을 보온기에 넣었다가 씩 웃으며 손짓했다. 올해 50명이 모두 배정되고 나면 내년 배속제 이후에야 새 아이들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는 정말로 작은 방학 같단다. 배속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50명이 다 차는 거야? 출산동의 일정이 그래. 하반기엔 신생아를 낳지 않거든. 부모들이 너무 어린 애들은 원치 않기 때문이지. 일이 많겠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 조금 전에 봤지? 가장 어린 아기들. 대부분은 그렇게 잠만 자. 대신 책임이 많지. 모든 것을 묵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거든. 게다가 신생아들과 놀 수도 없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받은 후에 함께 놀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클레어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36호. 그녀의 상품은 36호였다. 그녀는 그 숫자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클레어가 물었다. 그래서 다음은 20번째네? 어디 보자. 1에서 10, 이 방이 11에서 20, 그럼 다음 방은 21에서 30이 되는 거지. 응. 그래, 저기 복도 맞은편. 내가 주로 일하는 방이야. 곧 들어가서 아기들 식사를 도와야 해. 클레어는 창문을 통해 소피아가 맡고 있는 신생아 그룹을 보았다. 아이들은 천장에 매달린 그네에 탄 채 맨발로 카펫 바닥을 굴러댔다. 남자 직원이 푹신한 탁자 위에서 아이 옷을 갈아입히다가 두 사람을 보고 다시 벽에 걸린 대형 시계를 가리켰다. 소피아가 문을 조금 열었다. 그러자 문틈으로 까르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른바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다. 클레어는 미소 지었다. 신생아들이 예쁜 줄은 몰랐다. 맹세코 어린 아기들이 저렇게 매력적이라니. 그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부모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아이들을 원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금방 들어갈게요. 지금 견학 중이거든요. 아니면 견학은 여기까지 하는 게 어때? 두 번째 어린 아기 방이 하나 남았는데 별로 재미없어. 그냥 나하고 들어가서 이 아이들과 놀자. 괜찮으면 식사를 도울 수도 있어. 클레어는 망설였다. 특정 그룹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비치고 싶지는 않았다. 마지막 방은 살짝 보기만 하면 안 될까? 그래야 다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피아가 한숨을 쉬고는 유니폼을 입은 남자에게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요. 남자는 새 옷으로 갈아입힌 아이를 그네에 올려놓고 지금은 보온기에서 작은 시리얼 그릇을 꺼내고 있었다. 이쪽, 소피아가 클레어를 복도 끝방으로 안내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41에서 40호인 거야? 그래, 두 번째 어린애들. 소피아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들어가 봐도 돼? 클레어가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아기 침대마다 아기들이 있었다. 직원 둘이 따뜻하게 데운 우유병을 아기들이 쉽게 빨아먹을 수 있도록 거치대 위에 세우고 있었다. 어쩌면? 소피아가 문을 열고 물었다. 방문객이 있는데 도와줄 사람 없어요? 유니폼을 입은 사내가 미소 지었다. 오호호, 두 분 다도 좋아. 도움이야 얼마든지 환영이지. 난 내 방에 돌아가 봐야 해요. 대신 이 아가씨를 여기 두고 갈게요. 클레어가 인사를 했다. 고마워, 소피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언제 같이 점심 식사라도 하자. 그래, 언제든 또 와. 아이들 낮잠 시간이 제일 좋아. 소피아는 간단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담당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클레어는 머뭇머뭇 들어가 멍하니 서 있었다. 담당자들은 마지막 우유병을 배급하는 중이었다. 자, 배급은 끝났어. 이따금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돼. 젖꼭지를 놓치면 엄청 우려되거든. 안 그러니 아가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우유를 빨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다음엔 하나씩 안고 트림을 할 때까지 등을 두드려줘야 해. 전에 해본 적 있니?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다. 트림할 때까지? 그런 건 상상도 못했다. 아니요. 그가 키득거렸다. 그럼 우선 구경부터 해봐. 그리고 해보고 싶으면. 그가 아기 침대에서 한 아이를 들었다. 클레어가 앞으로 다가가 번호를 확인했다. 40호.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돌아보며 번호가 순서대로인지 봤지만 작은 침대마다 바퀴가 달려있고 번호도 제멋대로인 것 같았다. 그녀가 지켜보는 동안 담당자는 40호를 구석의 흔들 의자로 데려가 자기 어깨에 기대게끔 안았다. 다른 젊은 여직원이 한 아기 침대 위로 몸을 숙이더니 코를 킁킁거렸다. 이런 34호 옷을 갈아입혀야겠어요. 여직원은 코를 찡그리며 기저귀 교환 구역으로 침대를 밀고 가서는 키득거리며 아이를 테이블 위로 옮겼다. 와, 아가씨야. 옷부터 갈아입고 식사를 마저 해야겠어요. 그때 클레어는 아기 침대마다 성별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기들을 힐끔거리며 작은 침대들을 지나갔다. 얌전히 우유를 빠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허겁지겁 삼키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느 아기 침대에 남자 아기가 비명을 지르더니 기어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남자 직원이 안고 있는 아기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어느 놈인지 알만하다. 이제 목소리도 알겠어. 클레어는 우는 아이의 침대 번호를 보았다. 36호예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36호겠지. 항상 그놈인걸. 그 애를 안아주겠니? 어디 울음을 달랠 수 있는지 보자. 클레어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아이를 안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자가 클레어를 보며 다시 웃었다. 아기 안 부러져. 사실 꽤 강한 녀석들이지. 하지만 머리는 꼭 받쳐줘야 할 게다. 클레어가 허리를 숙였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아기 앉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두 손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목과 머리를 가볍게 받쳐드는 게 아닌가. 클레어가 조심스레 아들을 안아들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클레어의 삶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마다 일어나 샤워를 하고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부착했다. 클레어, 부하 보조원, 그리고 식당에 가서 동료들과 인사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할당된 업무를 시작했다. 부하장 간부들도 그녀의 작업에 흡족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라졌다. 그녀의 생각은 온통 단 한 번 만나 잠깐 안아본 아이한테 가 있었다. 아이의 밝은 눈을 들여다본 것도 아주 잠깐이고 아기의 곱슬머리가 그녀의 턱에 닿은 것도 아주 잠깐이었건만. 36호 아기. 이름은 아직 선택 안 했나요? 클레어가 젊은 여직원에게 물었다. 여직원은 옷을 갈아입힌 아이를 막 아기 침대에 눕히고 우유병을 다시 세우는 중이었다. 이 아이요? 아닐 거예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해요. 이름은 부모가 배정된 다음에야 알게 되죠. 신생아들은 12월에 있는 배속제에서 배정된 부모에게 인계된다. 위원회가 선택한 이름 또한 그때 발표될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이 아이요. 클레어가 말했다. 클레어는 36호를 안고 흔들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클레어를 올려다보았다.